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은 참으로 희한한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했으면 완전히 진짜 찌끄러기 같이 살았을 법한 인간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진짜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뭐 어디서 공수라도 해온 것인지 따로 무슨 뭐 면접이라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또라이력은 있어야 또라이력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정도 또라이는 돼야 그래야지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지. 약간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진짜 희한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또 법사위 관련돼 가지고 또 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번 그렇게 국감을 할 때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김의겸이나 뭐 이런 인간들 좀 늘어났는데 원조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박범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범계 특유의 그 호통을 친다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뭐 연기를 하는 듯한 연극 톤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계속 막 시끄럽게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김도 위원장이 딱 한마디를 하니까 박범계가 깨갱하고 꼬라미치를 내리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범계요. 가만히 국립적으로 진행을 해요. 국립적으로. 박범계요. 본인 출장 관련해서 해명이나 잘하세요. 자, 소병철 간사님. 본인 해외 출장비나 똑바로 해명하세요.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뭐 웃음이 터져 나오긴 합니다만 박범계는 어때요? 한마디도 맞받아치지 못하죠. 실제로 이 출장비와 관련된 문제 박범계가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계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헛소리에 불과하죠. 자, 이번에 국감에서도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살펴볼 염두도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좀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관들 출장 가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거를 뭐 수억 가까이 쓴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세부 대역 같은 거를 따져보는 희한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희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쪽에서 있었죠. 바로 김의겸인데요. 김의겸의 저 사진이 제가 보기에 플리처 상감입니다. 저날이 이제 10월 6일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박범계 자리가 비어있죠. 박범계가 출석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김의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절망스러운 듯이 저렇게 머리를 붙잡고 있는 머리가 아픈지 이렇게 뭐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저게 뭡니까? 플리처 상감인 것이죠. 10월 6일이 또 언제였냐면은요. 바로 직전에 이제 박범계가 출장비를 축소해가지고 공개했다라는 식의 논란이 터졌던 게 바로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박범계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법사위 전체에 출석하기 전날 기자를 만나가지고 전날도 아니고 바로 전에 그날이 이제 전에 만나가지고 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양반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양반이 어떻게 된 것인지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불참을 했다. 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쫄리니까 너무 이제 긴급하게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수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체 회의까지 못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또 추가 질문을 했었죠. 김준영 교수가 왜 도대체 동행할 수가 있었냐라고 질문하니까 박범계 뭐라고 합니까?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아니 뭔 놈의 의혹을 갖다가 천천히 파헤치자라고 하는 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뭐 오죽 자기가 쫄렸으면 오죽 자기가 시간이 없고 긴급하게 해명을 준비했어야 되면은 전체 회의까지 빠졌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천천히 하기는 천천히 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 뭐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대가리 그냥 굴리는 소리가 제가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굴리고 굴려가지고 국감에서 박범계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 그 해명의 이제 모습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진짜 김의겸의 표정이 예술이었습니다. 박범계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김의겸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막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저렇게나 지금 막 주눅이 들어있고 절망감과 고통에 지금 막 빠져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이거 뭐 어떤 사진으로 찍든지 간에 저 장면은 그냥 어떤 장면으로 찍든지 간에 100% 그냥 제가 보기에는 플리처상 감이에요. 그러면 일단
박범계가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통일 법무과 2명, 출입국 본부 3명, 이 5명이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과 관련된 뭐 수행원이나 경비 같은 거는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끔 집행이 됐고 뭐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는 겁니까? 이 원래는 11명이 갔었던 것인데 그거를 6명이 간 것으로 축소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왜 5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일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일과 관련돼 가지고 따로 출장을 간 거기 때문에 뭐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이 정말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일이고 따로 그냥 갈 만한 일이었고 보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로 기사가 나온 직후에 10월 5일날 그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방송 나가가지고 헛소리하는 게 박범계인데 정말로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간단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박범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6일부터 대번에 그냥 막 방송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직무 때문에 갔던 것인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묻고 뭐 반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반격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주일 가까이나 천천히 하자라고 시간을 끌었던 이유 자체가 그 출장은 뭐다? 박범계와 관련이 돼 있었던 것이고 누락시키지 말았어야 됐던 내용인데 누락을 시켰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진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고 잘 알고 있지도 않다. 전형적으로 그냥 뭘 하는 거겠습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국감에서도 박범계가 해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아까 전에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김준영 교수가 동행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박범계가 아직까지도 뭐 대가리를 그렇게 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김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무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출장에 따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출장비입니다. 세금입니다. 근데 그 세금이 누구한테 쓰였다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같이 따라가는 거. 사실 민간인이 갔다라는 거는 출장이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같이 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여행 경비를 지금 누구 걸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집행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건 진짜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쪽이 나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민정이가 쌩 난리를 치지 않았었어요. 김건희 여사 뭐 가는데 누구 뭐 민간인이 따라갔다. 뭐 민간인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 민간인 따라갔다라고 쌩 난리를 치고 뭐 민주당도 그렇게나 무슨 뭐 민간인이 뭐 같이 갈 수가 있냐 뭐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민간인도 측근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쌩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작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박범계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준영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 김준영이한테 2천만 원짜리 용역까지도 수의 계약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고민정의가 쌩 난리를 치고 민주당이 쌩 난리를 쳤던 김건희 여사에 난리 쳤던 그 내용 고지고대로 누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범계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김준영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있었던 인간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내로남불의 전형인 겁니다. 진짜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들이 비판하는 그냥 망상 속에 갇혀있는 그 내용 우리한테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정작 모든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던 거예요? 지들한테 있던 것이죠. 근데 MBC나 YTN이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때 대서특필하고 그때 막 하늘이 두 쪽 나듯이 그렇게 보도하듯이 지금 이거 보도하고 있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YTN이나 민주당이 잡것들이나 똑같은 잡것들이라는 것이죠. 제발 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좀 더 공격력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고 제발 좀 공론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언론이 그거를 똑바로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거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하늘이 진짜 무너져도 무너져 내릴 만큼 공격을 했던 게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거는 진짜니까 우리는 없었던 일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